안녕하세요. 가장 보통의 남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청한 전기기기 파트 시작하겠습니다. 전기 자기하기 처음 시작할 때 가장 어려운 과목이라고 말했었죠? 그런데 계속 공부하면 고득점 받기 쉬운 효자 과목이라고 했었습니다. 반면에 전기기기는 계속 공부해도 가장 어려운 과목이라고 생각해요. 제 구독자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제가 공부를 시작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해당 학문의 용어를 숙지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럼 전기기기는 왜 어렵냐? 바로 전기 용어들이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많기만 하면 괜찮아요. 다 비슷비슷하게 생겨먹어서 이 용어들이 엄청 헷갈리는 게 문제인 거죠. 제 공부법은 이미 다들 아실 거예요. 무조건 기출을 돌려라. 전기기기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전기기기만 좀 다른 공부법이 있어요. 바로 목차를 읽으시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전기기기 공부할 때 좌절 많이 했습니다. 분명히 외웠던 것 같은데 찾아보니까 글자 하나 바뀌어서 완전히 다른 것이 답이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솔직히 기기 공부할 때 욕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왜 계속 외워도 헷갈릴까 하고 고민을 하니까 다른 과목들하고의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다른 과목들은 해당 용어나 공식을 외우면 그거와 아주 유사한 내용들이 많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기출문제 나온 것들 따로따로 외워도 된다는 거예요. 굳이 연관 짓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하지만 전기기기는 살짝 전체적인 그림을 머릿속에 그린 상태에서 공부를 하셔야 해요. 그 도화지 안에 최소한 전기기기 과목에 목차는 넣어놔야 한다는 거죠. 이제 제가 보여드릴 것들을 머릿속에 넣은 후 전기기기 기출에 나오는 것들을 외우시면 확실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 과목에는 크게 직류기, 동기기, 변압기, 유도기, 교류 정류자기, 정류기가 있습니다. 직류기에는 직류 발전기와 직류 전동기가 있겠죠, 크게. 직류 발전기 안에는 타여자 발전기와 자여자 발전기가 있고 자여자 발전기 안에는 직권 발전기, 분권 발전기, 복권 발전기가 있습니다. 복권 발전기 안에는 가동 복권 발전기, 차동 복권 발전기가 있죠. 또한 전동기도 발전기와 똑같이 구분하면 되시고요. 각각의 발전기, 전동기별 특성들만 다 외우시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아마 발전기와 전동기 종류별 장단점 많이 헷갈리실 텐데 이거 숙지하고 계시면 헷갈릴 일들 거의 없을 거예요. 그 다음 동기기입니다. 동기기에는 크게 동기 발전기, 여자기, 전기자 건선법이 있습니다. 동기 발전기에서는 회전자에 의한 분류와 원동기에 의한 분류, 냉각 방식에 의한 분류. 그 중에서 이제 회전자에 의한 분류에는 회전 계자형, 회전 전기자형, 유도자형이 있고요. 원동기에 의한 분류는 굳이 알 필요 없고 냉각 방식에 의한 분류도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여자기에서는 직류 여자기만 알면 충분하고 전기자 건설법에는 집중권, 분포권이 있으며 여기서는 각각의 장단점, 분포권 개수, 매극, 매상, 슬로스 등을 아셔야 합니다. 전절권과 단절권에서는 사인 2분의 베타파이 이것만 아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버려도 됩니다. 이 외의 유기기전력 구하는 공식, 전기자 반작용, 출력, 토크 구하는 공식은 헷갈릴 것 없이 그냥 암기하시면 됩니다. 변압기 또한 헷갈릴 만한 것들이 없어서 계산 공식들과 이론들만 외우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 유도기기. 이 파트가 어렵다는 분들이 많을 텐데 슬립 구하는 건 쉬울 테고 아마 출력이나 토크 구할 때 문제를 꼬아서 내는 부분이 어려울 거예요. 이건 그냥 기출에 나온 문제들 좀 푸시고요. 가끔씩 진짜 어려운 문제들 한두 문제 나오거든요. 그건 그냥 버리세요. 그 시간에 이중 농형 유도 전동기, 유도 발전기, 단상 유도 전동기의 종류랑 특징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교류 정류자기랑 정류기도 헷갈릴만한 내용들 없으니까 넘기도록 할게요. 이 정도 그림만 머리에 숙지하시고 이제 기출을 푸시면서 암기할 때 제가 보여준 그림에 대입해서 외우시면 됩니다. 참고로 전기기기 한 개 틀렸습니다. 다 한 개 틀리냐고요? 전력설비 표준 기술기준 및 판단 기준에서 5개 틀렸어요. 그럼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문제입니다. 17년 1회 41번 점호각 30도일 때 출력 전압입니다. 이것도 단상 반파인지 전파인지에 따라서 공식들이 다르죠. 유도하는 공식들은 어려운데 그냥 최종 공식은 간단하니까 외워주세요. 17년 3회 43번이 비슷한 문제입니다. 42번 발전기와 전동기 특징 외우신 분들은 100%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17년 2회 44번, 17년 2회 47번, 17년 3회 53번 다 푸실 수 있겠죠? 43번 이것도 엄청 자주 나오진 않지만 꽤 자주 나옵니다. 공식도 간단하니까 외워주세요. 44번 이거 틀리면 전기기사 떨어지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 자주 나옵니다. 퍼센트 저항 강화 구하는 거 너무 쉽죠? 근데 보통 이렇게 안 나오고 퍼센트 저항 강화를 통해서 무언가를 구하고 또 그거로 출력이나 토크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양호한 정리 얻는 방법 자주 나오니까 꼭 숙지해 주시고요. 49번 전기자 권선 분포 개수 이건 매극 매상의 솔로스와 분포권 개수, 단절권 개수 한 번에 다 외워주세요. 50번 이건 공식 외워주셔야 해요. 이 문제는 그냥 공식을 묻는 문제였지만
2차 저항값을 구하라는 문제들도 자주 출제됩니다. 51번. 이것도 틀리시는 분들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전압 변동률과 전압 강화율 차이점은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전압 강화율은 실계수도 나오고 전력공학에서도 나오니까 꼭 숙지해주세요. 52번. 이중 농형 전동기의 특징 전부 외워주시고 55번. 무브와 속도 구하는 문제들도 엄청 자주 나옵니다. 59번. 이건 진짜 가끔 출제되는데 문제랑 답이 같을 경우는 거의 없어서 공식 외워주셔야 합니다. 17년 2회 42번입니다. 이건 이해할 것도 없고 너무 당연하죠? 근데 이게 실기에서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43번. 중간 변압기. 이건 해설도 다 외워주세요. 이건 문제 보기가 바뀌어서도 자주 나옵니다. 같은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할 때도 있으니까 보기 읽을 때 좀 주의하셔야 해요. 46번. 규약 효율. 무조건 아셔야 하고 48번. 이것도 진짜 자주 나와요. 가끔씩 실기에서도 나옵니다. 기동 토크가 가장 큰 것은 가장 작은 것은 이렇게밖에 문제가 안 나오니까 해설에 있는 순서들 다 외워주세요. 55번. 이건 자주 안 나오지만 기전력 구하는 공식은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외워주셔야 합니다. 56번. 회로이론. 전력공학 공부하시면서 이 공식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실기에서도 자주 나오니까 무조건 이해하셔야 합니다. 57번. 변압기 무브화 시험과 단락 시험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 다 아시고 계셔야 해요. 가끔 나옵니다. 59번. 단락비도 자주 출제돼요. 실기에서도 유용하게 쓰이니까 꼭 이해해주세요. 17년 3회 54번이 비슷한 문제입니다. 60번. 회전자에 의한 분류에는 회전 전기자형, 회전 계자형, 유도자형이 있다. 이 정도만 아셔도 충분합니다. 각각의 해설은 안 외우셔도 돼요. 17년 3회 41번. 이건 꼭 아셔야 해요. 이거 헷갈리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쉽게 외우는 표가 있습니다. 관련된 해설 영상 보시면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42번. 이건 답만 외워도 되는 문제인데 비율 차동 계전기는 실기에서 진짜 엄청 자주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제대로 숙지해주셨으면 좋겠어서 넣었습니다. 비율 차동 계전기는 변압기 내부 고장 검출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44번. 동기전동기. 이건 장단점 다 외우셔야 해요. 47번. 토크 구하는 문제들은 주어진 조건에 따라 공식들 다르게 외우지 말고 한 번에 외워주세요. 48번. 이거는 이 그림만 아시면 됩니다. 부하손 종류는 몰라도 되고 그냥 변압기 손실에는 무부하손과 부하손이 있는데 무부하손에는 철손과 기계손이 있으며 철손에는 히스테리시스손과 와류손이 있다. 그리고 각각의 손실 경감 대책 이 정도는 외워주셔야 합니다. 50번. 이것도 엄청 자주 나오는 문제죠. 56번. 안정도 증진법. 이건 해설에 있는 내용 다 아셔야 합니다. 57번. 출력 구하는 공식입니다. 이 문제에서 나온 출력 공식은 잘 쓰진 않지만 그래도 자주 나오는 편이니까 공식 꼭 외워주세요. 58번. 전 이거 좀 어려웠어요. 주파수를 높였을 때 무부한 전류, 온도, 속도. 다른 문제에서는 주파수뿐만 아니라 전압을 높인다던가 하니까 이건 비례, 반비례 관계를 명확하게 다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59번. 이것도 너무 쉽죠? 60번. 이건 답만 외워도 될 정도로 아주 가끔 출제되는 문제인데 공식 외우기 어렵지 않아서 외워주셔도 될 것 같아서 이해해야 할 문제 넣었습니다. 답만 외우는 문제입니다. 45번. 솔직히 이것도 해설 외우면 좋지만 답만 외워도 충분합니다. 47번. 53번. 54번. 56번. 전기기기에서 각도 나오는 건 대부분 90도입니다. 57번. 균합선 하면 그냥 무조건 직권과 복권입니다. 58번도 그냥 보기가 항상 가압시험, 유도시험, 충격전압시험 이거밖에 안 나와요. 단락전류 하면 처음에는 큰 전류이나 점차 감소한다. 이것만 아시면 끝입니다. 17년 2회 41번. 환류 다이오드 문제는 이것밖에 안 나와요. 이건 틀린 답 외워주시면 됩니다. 환류 나오면 무조건 유도성이 답입니다. 45번. 보기에 자화전류 있으면 90%는 답이 자화전류예요. 49번. 부울트 계전기 문제는 거의 항상 이 문제 그대로 나옵니다. 보기도 안 바뀌어요. 50번도 답만 외워주시고 51번. 리니어 전동기 문제도 항상 틀린 거 고르라고 하는데 기어, 벨트 있는 거 고르시면 됩니다. 52번. 직류 들어가면 무조건 초포이고요. 53번 이것도 답만 외워주세요. 54번. 전 이거 풀었었는데 어려운 분들 많을 것 같아요. 9.4% 증가 이것만 외워주세요. 문제 안 바뀔 가능성이 엄청 큰 문제입니다. 58번도 답만 외우시고 17년 3회 45번 46번. 최대 토크는 항상 불변입니다. 49번. 감자기자력. 이거 공식 외워주시면 되지만 거의 안 나옵니다. 진짜 어쩌다 한 문제 나와요. 답만 외워도 충분하다 보는데 공식 외우고 싶은 분들은 외워주세요. 51번. 브러쉬 문제는 거의 대부분 위치 묻는 거기 때문에 답만 외워도 됩니다. 52번도 항상 답이 똑같고요. 55번. 이건 한번 쓱 읽어주시면 다 아실 거예요. 지금까지 전기기기 공부법이었습니다. 솔직히 대부분 암기 문제라 시간을 투자하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어요. 다음 영상은 전력공학입니다. 전력공학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러다가 큰 코 다칩니다. 다음 전력공학 영상도 꼭 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세요.